혹시 집에 농협 통장 하나쯤 있으신가요? 우체국 통장은요? 아마 대부분 어르신 댁엔 하나씩은 꼭 있으실 거예요. 7월부터 이 통장들에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두고 지나치면 내 돈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새 상품이 나온다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약 통장, 예금자 보호, 우체국 보장 제도, 은행 대리점 제도까지 우리 어르신들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이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 통장은 전액 보장되지만 일반 은행 통장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는 차이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예시와 함께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주택 청약 통장 그대로 두고 계신 분, 한 은행에 큰돈 묶어 두신 분, 예금자 보호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꼭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을 가장 먼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매달 바뀌는 금융 정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충남 아산에 사시는 김정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농협 통장 하나로 다 되는데 왜 굳이 바꿔야 해? 이 어르신은 30년 넘게 농협 통장 하나로 월급 받고 연금 받고 자녀에게 용돈 보내고 모든 금융 생활을 다 해결해 오셨던 분이죠. 그런데 뉴스에서 7월부터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을 접하고 갑자기 불안해지셨다고 해요. 나는 그냥 쓰기만 했지 청약 통장이 보호가 안 된다니? 이런 반응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통장은 그냥 두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불이익을 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은 전환하지 않으면 혜택이 줄어들고 예금자 보호 한도는 달라지고 우체국 예금은 구조 자체가 달라서 전액 보장이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또 하나, 은행 창구가 줄어드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 대리점 제도도 생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올해 하반기부터 하나씩 현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우체국 통장과 농협 통장을 기준으로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헷갈리셨던 분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혹시 청약 통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은행 창구 직원이 추천해서 하나쯤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냥 두면 언젠간 쓸모 있겠지 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신 분들, 그리고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셨던 분들, 이번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부터 많이 가입하셨던 주택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세 가지 상품은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려고 만들었던 통장이죠. 이 통장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은행 통장인데 왜 보호가 안 되냐? 이런 반응 당연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통장들은 사실 일반 은행 예금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소속 상품입니다. 즉, 은행에서 가입은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기금에 돈을 맡기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예금처럼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게 아니라 청약 통장에 든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위험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안전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떤 법으로 보호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10년 이상 된 청약 통장을 아직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그 통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경우 또는 한 달에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청약 통장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환이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건 예전 상품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 가능한 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시간이 충분해 보이지만 막상 바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일정입니다. 그럼 전환하면 뭐가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가 확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 상품은 국민주택만 가능하거나 민영주택 청약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민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내 집 마련 선택지가 확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죠? 지금까지 넣은 돈이나 가입기간 사라지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전환해도 기존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 순위나 점수도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오히려 전환을 하면 앞으로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한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다시 예전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앞으로 집 청약할 계획이 전혀 없고 그냥 예금처럼 쓰고 있는 중이다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전환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나중에 청약에 쓸 수도 있겠다 생각되시면 지금 미리 전환해 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게 기본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올해 9월 1일부터 그 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 1억 원 넣어두면 다 안전한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거의 맞지만 딱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서울 마포에 사는 김춘자 어르신. 은행에 원금 1억 원을 예치해 두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로 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 예금자 보호는 이자 포함 1억 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2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한 군데에 넣지 말고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면 어떨까요? 네,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을 넣으셨다면 각 은행에서 1억 원까지는 따로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1억 원 한도로 보호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 상품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 전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상호부금 등 일반적인 상품들이고요. 펀드, 주식, 변액보험, 일부 저축성 보험 같은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은행에 돈을 넣었으니까 다 안전해. 그게 아니라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가입할 때 주는 상품 설명서나 창구 안내문을 보시면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입니다. 혹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한 줄이 내 돈을 지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요즘은 비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온라인이나 앱에서 신청할 땐 종이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PDF 설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체국은 은행이 아니니까 예금자 보호도 안 돼.
겉으로 보기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정부가 전액을 직접 보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체국에 2억 원을 넣든 3억 원을 넣든 상한선 없이 100% 보장된다는 의미예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일반 은행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예치해도 1억 원까지만 보장되지만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체국 예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우체국만 쓰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자율이 다소 낮을 수 있고 대출, 카드 같은 서비스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전부 옮기기보단 분산 투자의 한 축으로 우체국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이 두 곳도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 오신 금융기관이죠. 먼저 농협은요. 중앙의 농협과 지역 단위 농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땡땡 농협 같은 지역 농협 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즉, 전기예금, 보통예금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되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 하나, 중앙회와 지역 농협은 합산해서 1억까지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 6천만 원, 중앙회 농협에 5천만 원을 넣으셨다면 합치면 1억 1천만 원이지만 보호받는 금액은 1억 원까지만이라는 뜻이에요. 새마을금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은행은 아니지만 공제회라는 자체 보호기구가 있어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또 지점마다 재정 상태나 신용도 차이가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모두 예금 보호는 되지만 보호 방식과 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합산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예전엔 집 앞에 농협도 있고 은행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 문 닫아서 통장 하나 만들려 해도 시내까지 나가야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디지털 뱅킹이 많아지면서 지방이나 읍면 지역의 은행 지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곤 하죠. 그래서 더욱 예금 보호와 금융기관 선택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나는 폰뱅킹도 어렵고 계좌 이체도 꼭 창구에서 해요. 이런 말씀 주변에서 자주 들으셨나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은행 지점이 없는 동네에서도 우체국이나 농협, 심지어 저축은행에서도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겁니다. 예전엔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가서, 농협은 농협 가서 은행마다 따로따로 다녀야 했죠. 그런데 이젠 한 곳에서 여러 은행의 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박말순 어르신은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려면 1시간 넘게 시내까지 나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네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르신들께서 멀리 읍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가까운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에서 예금 가입, 계좌 이체, 대출 상담까지 한 번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체국은 편지 보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작은 은행 역할까지 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제도는 특히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준비한 제도입니다. 진짜 반가운 변화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은행 대리업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은 통장 하나 만들려 해도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했고 번호표 뽑고 반나절씩 기다리셨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동네 우체국이나 농협만 가도 여러 은행의 업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에 들러 국민은행 통장도 만들고 하나은행 상품도 비교하고 예금 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 쇼핑이 한 번에 끝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제도는 직장인들에게도 반가운 변화입니다. 평일엔 은행 갈 시간조차 없던 분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저축은행 대리점만 들르면 국민, 우리, 신한, 농협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어요. 이자가 더 좋은 상품,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 이제는 발품 안 팔고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여러 은행이 함께 만든 공동 대리점도 생긴다고 하니 은행 방문이 귀찮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편하고 쉬운 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특히 나는 이제 은행 일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도 이젠 더 가까이에서 더 쉽게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청약통장.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가입 기간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한도. 기존 5천만 원에서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니 상품별로 보호 여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우체국 예금.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정부가 직접 전액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금액 제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넷째, 은행 대리업 제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까운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통장과 금융 상태를 점검할 때입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청약 통장, 예금 보호, 우체국 예금, 그리고 7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은행 제도까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똑똑한 생활 정보와 금융 지혜를 따뜻하고 쉽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